네, 이번에는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자, 태풍 타파 오후 3시에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태풍 반경이 약 한 350km 정도 되는데 네. 지금 중심이 제주도 남쪽 한 270km 정도에 있으니까 예. 계산해 보면 지금 제주도는 태풍의 그 본 영향권에 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위력적인 바람 불고 있고요. 이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어제부터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이 공급해주는 따뜻한 그 수증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수렴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. 그것 때문에 온 거고요. 지금 이제 제주도는 태풍의 본류에 이제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예, 그럼 이번 태풍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떤 게 특징이 그러니까 지난번 태풍 링링 때는 태풍의 중심이 서해상으로 지나면서 예. 우리나라가 태풍의 소위 말하는 더 힘이 강한 위험반원에 위험반경이라고 그러죠? 네. 들어서 서해안 지방에 전라도, 뭐 충청도, 서울, 경기. 자, 이번 태풍은 태풍의 중심이 제주도 동쪽으로 가면서 네. 대한해협 쪽으로 지금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. 그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태풍이 다 영향권은 들어 있는데 어디에 더 유력적인 어떤 바람과 이제 비가 예. 오느냐. 이번 태풍 진로를 과거에 유사한 태풍을 한번 분석해 보면 2004년도 매기란 태풍, 예. 우리가 물태풍이라고 그랬거든요. 그 경상도, 전라도 남해안 지방에 많은 비를 내리게 했고요. 그 다음에 2016년 차바가 또 이거 유사했습니다. 제주도의 오른쪽, 네. 그다음에 부산 쪽. 작년에 태풍 콩레이가 또 그랬는데 이러한 태풍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태풍 자체가 뭐 바람, 물태풍, 바람태풍 이렇게 구분하는 걸 저희 사람은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어차피 구분을 하기도 똑같은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네. 이제 그래서 태풍치고는 비가 적게 왔네. 이런 태풍이 바람이 또 유력적이거든요. 그런데 이번 그 타파는 어찌됐건 제주도와 남해안, 특히 경상도, 동해안 쪽에는 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태풍의 중심권에서 먼 그 서울, 경기 쪽은 예. 뭐 그나마 뭐 그 영향권에서는 본류에서는 좀 약간 벗어나 있으니까 그냥 태풍치고는 그런데 바람은 좀 서울도 많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. 부산 쪽보다는 약하지만 초속 한 10m 이상이면 상당히 부는 바람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무슨 그 어떤 그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. 당연한 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태풍이 이제 오늘 제주도 점점 지금 들었고 네. 12시 넘어서 오늘 저녁 12시까지는 이제 우리 내륙 입장에서는 아주 메인이고 울릉도 독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다가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최대 고비 시점이 오늘 정오부터 자정까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자정까지가 우리나라 제주도와 그 남해 동해안 쪽, 네. 그러니까 내륙 쪽이라고 보고 있죠. 내일 새벽 3시경은 한 독도 주변 지나가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울릉도 독도도 우리의 예, 예. 영토니까 내일 한 오전 6시까지는 이 태풍으로 인한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다.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지나고 나면 예. 저 부산 쪽으로 가면 이제 바람이 잦아든 건 사실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번 태풍의 세력 얼마나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? 우리가 뭐 중형 태풍이다, 네. 뭐 소형 태풍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지 그러니까요. 않습니까? 태풍은 이제 초대형, 대형, 중형, 소형으로 구분하는데 예. 그러니까 바람이 초속 15m 이상 부는 그 영역을 그 태풍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한 800km 이상이면 이제 초대형인데 지금 이 태풍 타파는 이제 중형으로 구분이 되고요. 예. 강도는 현재는 이제 강한 그런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이번 태풍이 고층 빌딩에서는 시속 180km의 돌풍이 불 수도 있다.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이걸 이제 좀 시청자 입장에서 체감을 할 수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좀 이해할 수 네네. 있을까요? 우리나라의 태풍으로 인한 가장 강한 바람 기록이 예.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올 때 제주도 고산에서 우리 기상청에서 관측한 자료 최대 풍속 최대 순간 풍속이 예. 초속 60m였거든요. 예. 그러면 이 정도면 시속 한 180km 정도가 되니까 그때와 우리가 비슷하네요. 자동차 한 120km 뭐 이 정도 달려는 봤죠. 예. 180km의 속도니까 차가 뒤집힐 정도의 위력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초속 한 30m 지난번 태풍 링링 때 그 가로수가 뽑히고
많이 무너지고 뭐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이번 태풍 역시도 그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늘 태풍 때문에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가 태풍은 온다는 걸 알면서 우리 인간이 오는 걸 알면서 그렇죠. 이 피해가 꼭 나거든요. 제일 주의할 건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. 어찌됐든 뭐 비슷한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충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번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지거나 혹은 좀 약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? 지금보다는 더 강해지진 않죠. 그 원인은 바닷물의 온도가 이제 점점 조금은 떨어집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에너지를 바다 위를 지나는 동안은 태풍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윈드 시어라고 그래서 지금 지난 지역은 바닷물도 따뜻했고 네. 그 상하층 간에 바람의 방향이 다르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북상해서 오면 제주도 지나고 나면 상층에 강한 제트기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 제트기류가 이 태풍을 빨리 이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하면서 좀 빨라질 가능성도 종종 발생하는 이유가 그 상층 강한 제트기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이 태풍 타파도 어느 정도 지금 제주도 지나고 나면 상층에 강한 제트기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갑자기 그냥 뭐 강해지거나 또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우리나라에까지 이 중위도까지 차가운 지역에 올 때 지금 예상되는 이 정도의 태풍 강도로 오면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가진 거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 그 내륙에서 큰 피해가 나는 것이죠. 간판이 날아가고. 네.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가급적 좀 외출 좀 자제하는 게 좀 이 서울 중요할 것 경기는 같네요.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. 이 동쪽하고 남쪽은 절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야 됩니다. 네, 모쪼록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자세한 태풍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